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PY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개발자 김동민입니다. 오늘 시간이 개발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N의 클라우드 사업팀에서 법인 영업 직무로 일을 하고 있는 4년차 직장인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 경력 18년차 게임빌 컴투스 인재개발실장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인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멘토님부터 우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레이스 PY 개발에서는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식당 정보가 노출되는데 이러한 업체 DB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분들이 이러한 업체 DB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DB뿐만 아니라 지도에서 노출되는 모든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 기술 스택으로는 그런 업체 DB를 저장하고 가공해서 외부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빙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B나 NoSQL 계열 그리고 메시지 큐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캠퍼스 핵데이라는 행사를 통해 1박 2일 해커톤을 하고 그리고 인턴 기회를 얻어서 인턴을 하고 나서 최종 전환을 해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법인 영업 직무는 말 그대로 회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회사들이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러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NHN에서 직접 개발한 토스트 클라우드를 다른 기업들이 IT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영업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카페가 더 유명한 데를 보여주기 위한 지도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저희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과정에서 입찰이나 실제 그 구매팀이나 인프라 담당자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실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채용 업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채용된 인력들을 이제 육성하는 역할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채용 쪽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시 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개 채용 이렇게 두 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 채용은 매년 상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채용이다 보니까 1년에 한 250회 정도 면접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저희가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인턴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규 공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좀 주요 포지션이라든지 직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오픈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헌터라는 그런 역할 같은 경우에도 채용팀에서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1년 동안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의견을 좀 주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제 직책자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 담당자로서 가끔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보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을 하면 전날까지 왔던 메일을 한번 훑어보고요. 그러면서 저와 관련된 메일과 관련되지 않은 메일을 한번 분류를 하고 나서 오전에는 조금 일을 한다기보다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이버 뉴스를 한번 읽어보고 업무를 할 때는 이제 보통 기획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랑 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랑 업무를 할 때는 회의를 같이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혼자서 개발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저는 사업 기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때 일반적으로 루틴한 업무들은 전날에 고객사들의 매출 관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실제 고객사들이 요청한 견적이나 실제 그 요금 이렇게 조정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고요. 사업 기회가 있을 때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저희 테크니컬 아키텍트, 그러니까 TA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미팅을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외근을 가서 실제 고객사 담당자랑 미팅을 하는 등 이렇게 조금 기회가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이제 인터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오전하고 오후 중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인터뷰 일정으로 좀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공채와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1,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담당자들과 팀 미팅이나 아니면 업무 회의 미팅 등을 통해서 기획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고요. 근무 시간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탄력 근무제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10시에 출근해서 뭐 7시에 퇴근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나 6시 정도에 업무를 마무리 짓고 헤드헌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활동들을 좀 하려고 외부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인사는 관련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를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면 좀 착실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 강의나 설명회에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냐? 예, 없습니다. 사실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인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있으면 좋겠으나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요. 굳이 자격증이라 하면 노무사 자격증 정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인사와 관련된 직무 지식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근로기준법 정도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점에 가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한두 권 정도 읽어보시면 최근에 어떤 그런 인사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인 영업과 일반 영업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일반 영업을 어떤 카테고리를 받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뭐 B2C와 B2B로 일단 나눈다고 보면 B2C 같은 경우는 그 매스 마케팅,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고, B2B는 정확한 고객사를 상대로 우리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거라고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인 영업이다 보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내부의 다른 기술 인력들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제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기획을 하는 전략을 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개발인데요. API 개발이나 프로그램 배포 같은 경험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본인이 어느 쪽 파트로 지원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요.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HTML 개발이나 그래도 API 개발을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약간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 개발은 뷰 단 개발과 API 개발 두 개를 좀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백엔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API 개발도 할 줄 알고 약간 서버 단 쪽까지 개발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프론트엔드 개발이다 이러면은 좀 API까지는 좀 할 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백엔드 개발이라고 해도 학부생 약간 레벨에서 배포하는 거랑 약간 또 현업에 갔을 때 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AWS 같은 거에서 서버를 대여해서 한번 배포를 해봤다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취업 준비할 때도 해당 직무를 원래 고민하시다가 취업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해당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취업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했다. 게임 쪽 경력은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경력은 레저 리조트 쪽 산업군에 있었어요.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뭐 레저나 리조트 쪽과 관련된 산업군이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직무라기보다는 경영 지원 업무, 뭐 총무와 인사, 뭐 구매 이런 업무들을 같이 이제 어우러서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처음에는 좀 수행을 했었어요. 본인에 대한 커리어를 이제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이후에 이제 경력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전문 분야를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저희 커리어를 이제 저는 만들어 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를 자꾸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강점들을 살려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인 영업을 먼저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없었고,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회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케팅과 뭐 법인 영업, 영업관리 이런 직무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제가 지금은 NHN에서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첫 직장은 SK 계열사의 통신 계열사였거든요. 근데 SK는 특이하게 영업을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고 직무를 내는데 마케팅인 줄 알고 면접 갔다가
합격을 해버려서 법인 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저의 뭐 적극성이나 이런 실제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뭐 이 법인 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컴퓨터 공학과를 갈 때는 어릴 때 게임을 좀 많이 해서 저 이제 게임을 좀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약간 컴퓨터 공학과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좀 방황을 많이 했고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좀 쌓고 약간 외부 활동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웹 개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교내 사이트 같은 걸 개발을 하였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이버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영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법인 영업이라는 직무는 알겠는데 산업군이나 관련 기술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법인 영업, 그러니까 기술 쪽에서 법인 영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민, 저도 큰 고민이었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도 크게 그 기술적인 난이도를 묻지를 않거든요. 면접 과정에서. 그래서 게다가 이제 신입 지원자분들한테 이런 기술적인 난이도를 물어보는 거는 조금 거의 없을 만한 질문이고요. 만약에 저희 클라우드 사업 쪽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갖고 어떤 회사들이 쓸 것 같은 건지 요 정도만 자기의 생각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법인 영업에서 가장 필요한 이렇게 적극성이나 실제 이 많은 사업 기회들에 있어서 그 변수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끝까지 끌고 가서 딜을 클로즈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들을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는 비전공자가 전향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면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도 그러니까 비전공자 출신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새 컴퓨터학과를 진학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코딩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CS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공 지식을 좀 쌓으시면은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S라고 하면은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과목들이 좀 코어한 과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좀 쌓으시면 좋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야이기도 하고 약간 언어도 자기가 주력으로 쓰는 언어에 대해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에 대해서는 마스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있어서 자소서 쓰고 이력서 제출하고 인적성 공사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직무는 이거 경험을 먼저 해보고 자소서에 쓰든 면접 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경험이 되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인사 쪽과 관련해서는 직무의 특성이 사실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스킬이 있어야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말씀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좀 그래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업무라는 게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내 일을 하는 거이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채용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책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호흡을 같이 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 경험들을 다양하게 갖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턴십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뭔가 자기가 리더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법인 영업 직무는 내부의 많은 담당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제안을 석세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영업 직무가 갖고 있는 니즈랑 실제 테크니컬한 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안정을 추구하고 영업 입장에서 당장 이 딜을 클로즈해서 매출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뭔가 해외 봉사 활동을 가서 제가 팀장으로서 어떻게 20명을 이끌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어떤 집단의 리더가 돼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쪽에서는 다른 직무에 비해 조금 경험을 쌓기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랑 뭐 다른 디자이너나 기획자분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뭐 하나의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뭐 또는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뭐 공모전에 한번 나가 본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 해커톤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1박 2일 또는 뭐 2박 3일 동안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거를 해보면서 팀플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뭐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하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됩니다. 뭐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게 또 힘들다고 하면은 1인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뭐 AWS를 통해서 서버를 대여받아서 거기에 뭐 웹 서비스를 올린다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다거나 실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치실 건데, 그런 걸 하면서 많은 경험이 되고 그걸 또 나중에 지원 같은 걸 할 때 경험으로 풀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접 때 그럼 어떤 역량을 조금 더 어필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식적인 측면이 있던 것 같고 다른 부를 충분히 어필했었을 것 같거든요. 학창 시절에 약간 좀 대외 활동 같은 걸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필 좀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독일에서 뭐 발명 대회 같은 걸 나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나온 출품한 작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중에 제가 어떤 부분을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니면 제가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네요. 사실 지식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지만 경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했기 때문에 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자기소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랑 뭐 마지막 할 말이었는데, 제가 항상 그게 제일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좀 영업인답게 보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른 통신사 쪽 뭐 법인영업 직무 지원할 때는 거기 그냥 본사 찾아가서 담배 피는 데가 1층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사람인데 요거 법인영업 직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물어봐서 그 분들 이름을 다 알아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 때 이분들 나열하면서 나 이 정도로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은 요걸 써먹으시면 좀.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네. 누구 만났고요, 누구 만났고요. 그 임팩트 있네요. 명문대 출신이셨어요. 명문대 출신이셨는데 전자 쪽을 전공을 하셨고 대기업의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대기업의 이제 인턴십 이제 사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 돼서 그분에게 저희가 물어봤던 게, 지금 본인이 신입사원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단순히 그냥 게임을 그냥 좋아한다, 호기심 때문에 회사를 선택한 것이나 아니면 이 직무를 선택한 게 아니냐, 좀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갑자기 좀 변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말문을 띄웠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사실 그 모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이제 받고 있대요. 그분은 이제 한 학기 정도 마치면은 그냥 그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이제 장학금을 좀 받았겠죠. 그 돈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자신은 포기를 할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첫 직업을 선택하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이 일을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본인이 게임벨 컴투스에서 인턴십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 기간이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약간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직무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애정,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원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개발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취준생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면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겠다. 취준생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 번쯤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영어 성적이 없어가지고 가지 못했고요. 그거 외적으로라도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다양한 외부 활동이 있는데, 요새는 뭐 그 멋쟁이 사자들처럼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나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외부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취업에 도움되는 거는 일단 인턴을 조금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제가 인턴을 했는데 제가 또 다른 게임 회사 그 3N 중에 하는 곳에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자기소개서에서. 그래서 지금 돌아가게 된다면 뭐 3학년 겨울방학이든지 한 4학년 뭐 초반에 한번 인턴을 짧게라도 한 2, 3개월 정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책을 좀 그 당시에 좀 많이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인사라는 게 꼭 뭐 이과 문과는 따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문과적인 소양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책을 좀 많이 읽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 직원들,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곳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의 실질적인 진정한 역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어떤 그런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어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2020 리딩 코리아 월드 클래스 잡 페스티벌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직무 토크 콘서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전환을 해볼게요. 우리 취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말고 직무의 허와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댓글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대신 전달해서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